물값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 나눠 드시면 됩니다. 대부분 말씀은 적게한데 각대는 진실하게. 그래서 물이 적습니다. 자, 다 오신 것 같으니까 네. 나가신다고? 안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요거 식사만 가고 시작하는 게 누가 다 찍고 이 안에 적으셔야 돼요. 이 안에. 여기 일부러 빼내실 건가요? 네, 비워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금천구청장 예비 후보 세 분께서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시작 전에 우선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말씀드리고 예비 후보자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금천현대 입주자대표회 회장 주재원이라고 하고요. 오늘 좀 급하게 비대위에서 일정을 이제 잡으시는 관계로 이제 다른 우리 6개 단지 연합단지 입주자대표회 회장님들께서 좀 많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회장님들 따로 만나 뵙고 오늘 하루에 한해서 이제 권한 위임을 받고 입주자대표회 연합회장 대표 자격으로 회의를 이제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일단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지금 모이신 주민분들은 유성훈 구청장님께 대한 너무나 큰 실망과 상처와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하신 분들은 금천 지역을 새롭게 이끌고자 이제 주민 목소리를 경청하러 오신 만큼 새 후보분들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 후보자분들에게 어떤 주민분들께서 지금 아픈 마음 때문에 어떤 타박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간절함이 좀 전달돼서 조속히 저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주실 수 있도록 좋은 소통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석해주신 예비 후보자분들께서도 주민 의견을 잘 이렇게 청취를 해주시고 이제 다음 구청장이 제2의 유성은 구청장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선명한 메시지로 주민들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예비 후보자분은 이제 그 가나다 순으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김성준 시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소속 금천지역 시의원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성준 시의원님께서는 그 교통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활약하시고 있는 걸로 이제 확인을 해서 또 부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나다 순으로 이제 조승현 후보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승현 후보님은 21대 국회의원 이제 금천 지역에서 이제 예비 후보로도 출마하시고 항상 금천 지역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중앙당과 청와대 등에서 근무하시는 이제 활동 이력으로 이제 임하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최기찬 시의원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금천지역 시의원이시고 그 이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 소속돼서 열심히 그 시의원 그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주민분들과 소통하고 또 입대 회장님들과 소통하면서 몇 가지 이제 대표 질의들을 좀 추려왔고요. 또 추가로 여기 참석하신 입주민분들께서도 예비 후보자분들께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우리 후보자분들께서도 이제 답변을 하시거나 또 혹은 오늘의 어떤 자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들을 좀 전해 듣고자 합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리고 조금 직접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사실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분이 사실 이렇게 다 같이 자리를 해주신 게 정말 감사하지만 또 이제 시간이 계속 길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세 분의 이제 시간을 좀 안배해서 제가 좀 사회를 보는 입장에서 개입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질의에 앞서 우리 각 후보자분들께서 이미 본 안건에 대해서 각각 입장을 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성준 예비 후보자 그리고 시의원님께서는 구청장님의 결자해지를 촉구한다는 메시지를 내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승현 예비 후보자께서도 주민 편에서 이제 해결하시겠다는 메시지들을 남기시면서 우리 데이터 센터 이슈방에도 들어오셔서 좀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최기찬 시의원께서도 저희 입주민분들이 아무래도 항의 문자들을 많이 보냈을 텐데 해결을 하시겠다는 답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대표 질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독산동 724-4번지 데이터 센터 주민들의 주장 그리고 목소리 그리고 금천구의 행정 흥결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이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거 순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편하게 거수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입장과 말씀을 전해주시면 저희 입주민들이 이제 좀 그걸로 희망도 갖고 또 존경하는 롯데캐슬 주민 여러분, 금천구청장 예비후보 최기찬입니다. 데이터 센터 문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센터에 필요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 저도 사실 인정합니다. AI 시대에 많은 전력이 소모되는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직접적인 이유는 주민의 건강권보다 인간다운 삶보다 또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보다 우선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님비라고 합니다. 언론에서 님비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거북했습니다. 님비라는 얘기가 그런 님비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에게 저는 되묻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강남 한복판에 압구정과 반포 한가운데 같은 시설을 짓겠다고 했을 때 그 주민들이 반대해도 그걸 님비라고 똑같이 님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건 님비 아닙니다. 생존권의 문제이기에 저는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주민 동의 없는 데이터 센터 건립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행정 절차 전면 재검토하고 입지 기준 재설정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저희 정치인들이 시작하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기에 이것은 전면 재검토를 저는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할까요? 아, 예, 예. 네. 저는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하고 아니요 둘 중에 체크가 아무것도 어떻게 안 말씀해 했습니다. 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더 마이크 좀 마이크. 마이크는 안 쓰시죠? 마이크는 선거법 때문에 못 쓰셔가지고 쉬워가지고 저희가 조금 정숙하고 잘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오기 쉬워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조금 더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예하고 아니요 둘 중에 1번 질문에 대해서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그렇게 철회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벤츠 서비스센터 그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구청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소송이 가서 졌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하고 결국엔 졌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날렸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뭐 보상 하나 제대로 못 받고 그게 건립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아니오라고 명확하게 체크를 안 한 겁니다. 물론 여기서 아직 후보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구청장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철회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철회한다고 만약에 제가 구청장 입장이라고 처리한다고 하면 바로 소송이 걸리고 수행에 걸리면 집니다. 행정 절차가 행정 절차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뭐 절차에 따라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게 되면은 그건 건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직전 1년 반 동안 화성 특례시에서 대변인 공보실장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거기는 인구가 106만이고요. GRDP가 GRDP 100조입니다. 전라남도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서울의 150%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현안이 엄청 많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게 아주 민감한 것들이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동탄 8동에 유통센터가 건립이 된 겁니다.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LH가 동탄이라는 도시를 계획할 때부터 이거는 물류센터 부지로 정해놓고 그 법과 절차에 따라서 그 땅을 팔았고 거기다 이제 유통센터를 짓는다고 한 겁니다. 100m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 앞에 동탄 8동 주민이 반대를 했죠. 반대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공무원들이 사실 화성시 공무원들은 아무 개입도 안 했어요. 그냥 허가를 해줘야 되니까 한 거고 LH가 거래를 한 거기 때문에. 근데 화성시 공무원들은 그래서 처음에 이거는 법과 절차대로 진행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태도였죠. 그렇지만은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주민들은 사실은 수영장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보강하고 건물을 조금 낮추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수긍이 될 정도로 교통 체증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리해줬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을 정도였는데 부모님 죄송한데 네. 저희가 질의가 좀 많다 보니까 그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셔도 주민분들이 아마 집중해서 못 들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입장에 대한 삭제를 뭐 거기다가 예, 삭제를 예, 입장에 대한 이제 그것만 이제 명확하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센터하고 그거 뭐 찾기를 갖다 거기다 대고 그러면 뭐 주민들이 소송을 걸어서 그러면 그 화성시에서 선생님, 자유롭게 줬다는 얘기예요? 아니 소송은 네. 아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따가 또 추가로 질의를 하시도록 하시고요. 네. 우선은 제가 투표 질의를 하는 시간이니까 그 앞으로는 좀 후보자님들 말씀이 길어지면 제가 조금 개입을 하도록 결론만 하겠습니다. 말씀드릴까 그러면? 네네 결론만 어쨌든 소송을 걸리게 되면은 지고 그건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그 외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먼저 주민 여러분께
행정의 잘못으로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합니다. 그리고 주민을 이기는 행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청장님이 결자 해지해 주시기를 촉구했고 기다려왔습니다. 이 문제는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재조사를 해서 절차상, 인허가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거나 위법이 있으면 당연하고요. 하자가 있거나 결함이 있다면 당연히 인허가는 취소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관여한 공무원들에게 철저한 책임을 묻고 징계를 하고 외부 고발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게 없더라도 주민의 건강과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생명과 건강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이것도 또한 당연히 취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세 분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 구청장이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내고 저희도 주민 측에서 참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방선거 전에 이제 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금천 주민편에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현수막이 게시되었습니다. 일부 주민분들께서는 이 메시지가 다소 불명확하다고 느끼시기도 하는데, 그 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내는 메시지와 금천구청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 게 있는지, 당 차원에서 어떻게 행동하여 해결하시고자 하는지, 앞선 질문과 다소 겹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후보자님들의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거하고 먼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요. 제가 3월 8일 우리 주민들의 금천구청 12층 강당에서의 공청회 그때의 문제 제기 때문에 개정이 아니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 말씀에 제가 깊이 반성하고 바로 즉시 가서 제가 데이터 센터 같은 대규모의 전력 소비 시설은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야 된다는 조례를 바로 즉시 발의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조례 발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이럴 때는 박수도 쳐요. 다른 후보자분들 혹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게 있으실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도 그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도 잘못을 했을 때 얼마 전에 탄핵을 해서 내쫓은 국민들입니다. 질서정연하게 탄핵 절차를 해서 전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았죠. 지금 이런 것도 민주주의 절차에 맞는 행동이죠. 지금 이 공직 후보자들을 이렇게 불러다 놓고 그 의견을 듣고 지금 청문회 분위기인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라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도 탄핵시키는 나라에서 어떠한 공직자나 어떠한 기업이 우리 국민들, 시민들, 국민들의 의견을 거슬러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구청장이 그거를 갖다가 내가 반대하겠다 이러는 순간에는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송에 지면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절차적 하자를 당연히 따져봐야겠죠. 전면 재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는지 당연히 문제가 있었죠. 소통 과정에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정무적 판단 못했죠.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얼마나 반감이 있는지 거부감이 있는지를 체크를 했어야죠. 근데 그거에 대한 감수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여지고요. 전면 재검토와 함께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고, 당연히 문제 있어요. 소통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 그 질문의 요지가 그 지역위원회, 그러니까 민주당 지역위원회와 그 우리 구청장님, 현 구청장님이
행동하시는 방향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사실 궁금한 것인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보충해서 설명해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예. 사실 지역위원회 말씀하신 지역위원장님 입장하고 구청장님 입장을 제 입장에서 또 여기 나와 있는 후보자들 입장에서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잘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역위원장님은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최기찬 의원 시의원이고 우리 구의원들한테는 제가 또 확인해 봤는데 사전에 구청에서 어떠한 정보도 없었습니다. 데이터센터에 관해서 인허가 전까지 후까지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이 목소리 내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송구하다고 사죄드린 거고요. 이번에 이제 구청장님이 우리 주민들 대표랑 간담회를 하셨잖아요. 네.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살펴봤는데 담당 과장 전결이고 과장이 처리해서 몰랐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고요. 부하 직원이 처리했더라도 행정기관의 장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구청에서는 지역위원장하고 같은 당이지 않습니까? 당정 협의를 했어야 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도 참석하니까 당정 협의를 하면 최기상 의원님이 재선되신 이후로 지금 1년 반이 넘었는데 당정 협의가 한 번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이거는 주민들한테 도리가 아닙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의원한테도 알리고 부의원한테도 알리고 지역위원장한테도 상의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역위원장님이 현수막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주민 편에서 해결하겠습니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맥락하고 비슷할 거라고 짐작은 하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주민을 이기는 행정은 있을 수 없으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써놓지 않았을까. 그리고 구청에서 정확한 자료와 제공이 있고 조사가 충분히 있는 다음에 아마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거라고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 다음 질문은 조금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은 참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방선거까지 기다리기 전에 우리가 이걸 해결하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 더 에너지도 안 쓰고 스트레스도 빨리 푸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예비 후보분들 그리고 예비 후보분들이 속해 있는 이제 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는 뭐 지속적으로 아마 노력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현 유성훈 구청장을 조금 압박하셔서 결자 해지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요청 등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혹은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예. 기회가 된다면 꼭 하고 싶습니다. 제가 SNS에 올렸을 때 이 문제는 결자 해지해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던 부분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분 구청장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자 해지를 촉구했던 거고 제가 사실 시의원 하면서 여러 번 구청장님한테 독대 요청도 했고 심지어는 제가 소주 한 잔 사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했는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자리를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건 주민들께 죄송하고요.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도 안 됐는데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요청해서 결자 해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읍수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가정으로 뭐만 한다면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그거는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먼저 다 올라가고 결제하시면 저희는 아무도 못 삽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안은 구청장님이 제 제안을 받아들여서 4년간 한 번도 독대해 본 자리가 없는데 받아들여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자리를 그럼 마련해 안 하시는 얘기를 해요. 아니죠. 자리 마련은 구청장님이 결단해서 확정을 해줘야 될 입장이지 제가 요청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예, 우리 주민분들 너무 힘드시니까 이렇게 머리도 계속 없어서 말을 안 예, 하네. 질문을 하시는데요. 제가 일단은 진행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궁금하신 내용을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다른 예비 후보자분들 말씀도 좀 듣고 다음 질문도 좀 해야 되니까 제가 좀 개입을 했습니다. 네. 저는 현 구청장의 남은 임기라든지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남은 임기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현 구청장이 이거를 결재하지 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기 구청장이 이것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차기 구청장이 된다면은 당장에 이제 6월 3일 선거가 끝나면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하니까 그 사이에부터 그 시급한 문제니까 주민 대표와 기업 대표 불러내고 구청에서 관계했던 공무원들과 같이 해서 TF를 만들어서 이걸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게 구청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꼭 법적 의무는 없겠지만은 그래서 차기 구청장이 된다면은 따라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물리적으로 지금 현 구청장이 이게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구청장이 전면 재검토를 하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기업에 대해서 압박을 해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공무원들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과정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반성할 건 반성하고 다시 따져볼 건 따져보고 기업의 이 데이터 센터가 설립이 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얼만큼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거리 문제라든지 도로에 관한 사이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잘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따져보면서 일단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가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냥 제대로 짓는다 해도 몇 년이 걸리겠지만은 이거를 지금 주민들 뜻에 맞춰서 멈추게 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서둘러서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벤치 차례처럼. 죄송한데요. 이거 언제 준공인지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년 4월에 준공이에요. 네. 그러면 저희 이거 올 봄 지나면요 네. 골조 다 올라가요 지하사고.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기수만해도 금방 올라가요. 네. 아니 근데 그 과정에서 중지를 할 지금도 중지 명령을 네, 했고요. 제가 잠시 개입을 하면요. 결국에 조승 후보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현 구청장은 이제 움직일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제 차기 구청장의 역할로 넘겨야 될 것 같다로 제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기찬 시의원님 혹시 관련해서 예, 지금 제가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번에 3월 8일 공청회 때 기업체 즉 시공사 측에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제가 볼 때 민감 장소는 네덜란드 같은 건 4밀리가스, 그 다음에 스위스 같은 10밀리가스라고 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 아파트에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이 아이들이 전력으로부터 노출되는 시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준치를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830밀리가우스가 평균이고 3밀리가우스를 얘기했어요. 요걸 아주 작게 글자를 처리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게 밑에다 처리해놨어요. 상당히 유쾌하지 못해요. 불편했어요, 제가. 이걸 나중에 보고 왜 이렇게 9년 문제를 갖다가 크게 처리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확실히 보게끔 못하고 말이야 이렇게 했느냐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들었고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기본에 깔려있는 베이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딱 한마디로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전면 재검토하고 그리고 시간이 없어 속도감 있게 해야 돼. 자, 현 구청장님한테 촉구합니다. 이거 빨리 공사 중지시키고 처리시키십시오 하고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이게 사실 이 사안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저희가 어쨌든 3월 8일날 주민설명회를 구청 대강당에서 진행을 했고 이제 시의원 두 분과 제가 후보님은 사실 참석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의원 두 분이 이제 참석하셔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주민 측이 이제 주장하는 주요 위법 사항이 이제 전면도로에 대한 산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주민 측에서도 이제 전문가분들도 거주를 하시고 또 외부의 법률 전문도 이제 받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이제 중대한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위법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그 시의원 두 분께서 그 각각 건축위원회와 이제 그 교통위원회 이제 업무를 하고 계신 만큼 관련한 이제 해석에 대해서 혹시 뭐 따로 해주실 말씀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실지 좀 궁금합니다.
전면도로 높이 예. 그러니까 구청에서 주장하는 바는 네, 이제- 내용은 알고 있어요. 예. 내용을 알고 있고요. 이건 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사항보다는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네, 누가 봐도 고속도로하고 그리고 보차 다니고 주민들 걸어다니는 도로하고 함께 산정한 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저도 서울시 관련 부서에 담당 팀장들을 불러서 얘기도 했고 그 이제 서울시 답변 전에 주민들 의견이 타당하다는 거를 얘기했지만 서울시 의견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 구청이 판단할 사항이고 구청의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여기에 대해서 가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상식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상황을 살펴보니까 지금 뭐 우리 주민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건축법상의 주민 설명에 의무 없다, 환경영향 평가 대상 아니다, 교통영향 평가 대상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버무리죠. 근데 저는 그 전에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 없는 행정 이전에 우리 주민이 알아야 할 권리인 주민의 고유 권리는 배제된 상태다. 이게 문제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스와 네덜란드의 그 어린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력을 갖다가 일정 제한의 기준을 두고 제한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글자를 작게 처리해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보고 이의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이거는 다른 여타를 떠난다. 이거는 제가 지금 주택공간위원입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이기도 해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도 이거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권을 무시한 것이다. 그럼 지금의 작금의 상태에서 주민들의 발언권을 무시하는 행정체계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거는 행정의 재량 행위를 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다시 역점 주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전면 재검토 하셔야 되고 현 구청장님 빨리 내일서부터라도 당장 공사 중지해야 된다. 저는 이게 촉구하는 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 대표 질문은 이제 2개 정도 남았는데요. 그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어쨌든 주민분들은 간절한 마음이고 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다음 주부터 아마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은 뭐 우성훈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송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공사가 이제 진행이 많이 되면 될수록 그 주민 측 승소 확률이 뭐 조금 해석의 여지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소송 역시 이제 속도전으로 저희도 가려고 하는데요. 그 이 주민 측의 주장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허황된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도 전문가분들이 거주를 하고 계시고 이제 외부의 법률 자문도 받으면서 충분히 지혜롭게 이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구청장이 당선이 되시고 나서도 아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상황이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뭐 혹은 지금 이 소송을 주민들이 준비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뭐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싶습니다. 그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이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더 명분이 하나가 더 쌓이는 거죠. 근데 단 이제 우리 주민들께서 비용이 들어가고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된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제가 아까 그 화성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화성에서도 만약에 그거를 그냥 딱 허가를 취소해 버렸으면 소송 걸렸고 왜 화성에다 잡대를 내는 거야? 이 사례하고 비슷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데이터 센터를 취소해 버리면은 바로 소송에 걸리고 지고 그럼 그게 건립이 된다는 게 우리 전례가 있습니다. 벤츠가 그렇게 됐어요. 딱
소송에서 져가지고 세금만 낭비하고 벤츠는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러면 우리 소송할 거라고요. 아니, 그 저기요. 소송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소송을 하시는 게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그게 힘들다는 말씀을 근데 드리는 이거 거고 데이터 센터고 거기는 그거 물류센터잖아요. 부위원장님, 어떻게 자체를 갖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개입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이게 계속 시간이 길어지고 우리 참석하신 분들 다 힘드니까요. 예, 우선은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이걸 중지할 수 있는 명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중지를 하다 보면 화상얘기 왜 드리냐면 기업이 먼저 나 자빠졌어요. 왜냐면은 이걸 소송을 갔으면은 무조건 지고 그건 올라가는데 소송을 가지 않고 행정 절차를 계속 밟아가면서 문제점을 찾아가니까 천문학적인 금융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기업이 나자빠졌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로 전면 철회하겠다. 우리는 허가 취소하겠다 이러면은 무조건 그건 데이터 센터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속 따지고 지켜보고 주민들의 의견에 반했고 소통이 부족했고 그 재량행위라고 했는데 그 재량행위가 일탈했는지 한계를 넘어서지 않았는지 체크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또 사법기관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까지 소송을 걸면은 이게 진행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중지할 수 있는 사유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네, 앞서분 이제 종합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당장에 막 취소를 한 답변을 얻는 것은 저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제가 조금 사실 부연 설명이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주민 측이 제기하려는 소송은 행정소송입니다. 피고가 금천구청이고요. 뭐 그렇게 고려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긴 좀 뭐한데 결국에 이제 금천구청에 제기하는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 안에서 구청장이 바뀌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진행 상황 안에서 어떻게 이제 임하실지 이제 그런 것들 좀 궁금했던 것이고요. 우리 시의원님들 혹시 관련한 뭐 의견이나 뭐 생각 있으시면은 간략하게나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구청장님께서 공사 중지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하실 때까지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께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이 이해하시지 않으면 공사 중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구청장이 철저한 재조사를 한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든 공사 철회를 하든 그때 공정한 판단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냐고. 어떻게 하면은 그 지금 현 구청장님이 그 실행을 할까요? 제가 현 구청장이 아니라 그 부분은 제가 과정에서 답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해주실 수 있는 좀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촉구하고 요청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김찬 시의원님 혹시 관련해서 주민들이 소송을 거는 건에 대해서 뭐 의견이나 혹은 구청장이 되셨을 때 네. 저 소송에 들어오면 제가 이거는 뭐 말씀드리기 가상을 할 수 있는 거고 소송이 들어온다면 금천구청 입장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이 일이 해결이 될 수 있는 안들을 만들 수 있는데 거기에는 주민과 그리고 민관 전부 다 들어와서 거기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제 생각나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지역에 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인지 그거 먼저 따져보자. 두 번째는 환경 영향이 객관적으로 거의 입증되었는지 한번 따져보자. 세 번째는 주민의 의견을 포함한 절차가 적법했는지 따져보자. 네 번째는 행정 판단이 과도하게 왜곡되지 않는지 따져보자. 이 네 가지 사례를 가지고 따져본다고 한다면 저는 어렵지만은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뜻을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저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사태가 데이터 센터가 저한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문제는 제 입장으로 봤을 때도 법적으로 애매한 사업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사업
주민이 배제된 사업, 이거 이번에 데이터 센터에 완전히 해결을 해야 앞으로 금천구에서 이런 세 가지에 해당되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22만 국민들한테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말끔하게 정리해야 된다. 전면 재검토, 그리고 구청장은 조속히 이걸 공사 중지를 시켜서 원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 하고 일반적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에요. 우리 조승현 후보께서 화성시 사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주민 측에서도 사실 대법원 판례 같은 거를 찾아본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본 판례에서는 이제 사업주가 구청이나 이제 허가권자를 행정상 속이거나 소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건축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것으로 해서 행정청이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주민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높이에 대한 산정이 이제 의혹이 있고 또 도로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잘못했다고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저희 주민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관련한 도서를 제출한 기록이나 이 허가 과정에서 구청에 제출한 근거 자료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해석조차도 나중에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제 의혹이 들 정도로 자료들이 굉장히 미비하고 오히려 사업주 측이 구청을 속여서 이렇게 이익을 편취한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안 해주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법원 판례까지 고려했을 때 구청장이 되신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게 패소한다는 부담이 있더라도 주민들을 생각해서 허가 취소를 하실 수가 있겠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을 지금 확답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발견한 다음에 허가 취소를 해야지 그냥 그걸 발견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 취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업이 뭔가를 속였다든지 공무원이 그 과정에서 뭔가 국민들한테 유리하지 않은 게 있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취소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걸 확답드릴 수는 없고 여기서 당연히 선거 앞두고 표 얻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하겠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져보고 해서 이거를 주민들이 원하는 건 결국은 이 데이터 센터가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게 목표니까 그 주민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그 선언이면 되지 내가 여기서 반드시 이거 맞겠다 이러면 되는 순간 거짓말 말 바꾸지 않는 한 소송을 걸리게 되고 그 소송은 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 여기서 사이다처럼 한마디 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현명하게 이것을 주민들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주민 뜻을 거스르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하는 절차적인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행정이 그래요. 데이터를 하려고 나온다 보면 행정할 원리고 행정할 수 행정이 해결할 수 있는 원리와 그 이유를 찾아냅니다. 근데 반대하려고 한다면 원리와 이유를 찾지 않고 반대의 원리와 이유만 찾아내는 게 행정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이건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려운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천구에 61년을 살고 있으면서 제가 3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3대인데 아버지하고 저와 제 자식이 사는 이곳에서 이런 환경적인 것 그리고 주민을 배제하는 것 이런 것이 행태가 일어난다면 또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우선 행정적으로 찾아낼 이유를 다 찾아내게끔 새로운 구청장이 찾아내겠다는 의지를 가질 걸 확약시켜주고 약속하면 됩니다. 네. 설령 어려울 수도 있겠죠. 패소할 수도 있겠죠. 그럼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소송 부분은 신중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경우에 우리 금천구 인변 예산의 한 10분의 1 이상이 손해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판례를 보았는데요. 지금 주민들이 발견하신 그 사안이 아주 중요한 사안이고 위법이나 이런 사항으로 우리가 찾아내서 이기긴 어렵지만 저는 방금 말씀하신 사실 은닉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천구 의회에서 구 의장부터 시작해서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면담 요청도 했고요. 근데 일단 면담 요청은 안 들어주셨고 자료를 준 것 중에 의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일부 받지 못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 사실 은닉이나 누락이 있었다면 이 판례에서 보다시피 승소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만약에 구청장이 된다면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소송에 지지 않게끔 대비하고 주민 편에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대표 질의는 다 끝났는데 마지막은 좀 요청 사항인데요. 우리 그 민주당 이제 경선 이후에 그 어쨌든 세 분 중에 한 분이 후보자로 선출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오늘은 같이 자리하지 못하신 6개 연합단지 입주자 대표회 회장님들과 이 비대위 분들 해가지고 한 번 더 만남을 가지실 수 있겠는지 그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소통을 좋아하니까 언제든지 만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는 주민들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서 주민들의 요구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참석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요. 예. 저도 사실 자료를 많이 가져왔고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자료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어렵지만은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 보인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입주민 분들의 그 질의를 좀 몇 개만 받고 싶어가지고 예. 저희가 시간을 좀 정해놓고 할 거예요.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언제 9시 반까지 그런 질의를 받고 후보자님들 마지막 말씀 듣고 오늘 자리는 이제 이상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어딘가 오셔서 고맙고요. 제가 김성진 의원님한테 좀 질문하고 싶은 건데, 김성진 의원님은 재기당 국회의원님하고 친구분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뭐 시의장이 부의장이 만나주고도 안 만나주고 국장이 또 의원님들이 만나주고도 안 만나주는데 국장이 얼마나 돈 잡을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보다 뭐 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기당 의원님 정도 되면은 또 중앙당이라도 일도 하고 계시고 또 대통령까지 탄핵하는 그 국회의원의 힘이 센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그 유성훈 부총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나요? 같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내지는 연정을 하자고 얘기를 하셨나요? 시구위원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네. 구의원들 통해서 구청장한테 자료 요청도 하고 본인이 직접 재기당 의원이 직접.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난 지금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서 친구분이시니까 또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좀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최 의원님이 유성훈 부총장한테 진짜 어떤 뭐 압박을 좀 하셔서 이렇게까지 모니터링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뭐 취소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좀 해안을 만들어서 해결 방법을 찾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진을 들여서 거기에 좀 이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강구하고 국회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하고 뭐 최기상 국회의원님하고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고 40년 가까이 가장 친한 친구로 지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친구 맞습니다. 근데 그 친구라는 용어도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 지금 시의원하고 국회의원인 관계고요. 제가 뭐 친구라고 그래서 시의원이 된 것도 아니고 4년 전에 민주당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후보가 됐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선출해 주셔서 시의원이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라는 얘기를 자꾸 하신다는 것은 저를 선택해 주신 4년간의 의정활동을 한 시의원을 선택해 주신 주민들께 예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만하시죠. 아니 먼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는 걸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럼 제가 하나 좀 질문을 다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한테 마이크 하시면 따로. 지금 세분 후보자가 오셔가지고 저희 관건인 데이터센터에 참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할 때 전부 다 다른 사람 후보를 얘기를 하시는 거에 집중하세요. 김성준 후보자님께서는 철저한 재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조선 후보자께서는 아니요라고 아주 확답을 사전 조사를 못했다 이렇게 그러면서 벤치 얘기를만 한 3번인가 반복하셨는데 좀 듣기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최기찬은 정답 전면 거부투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이게 그 선거 이전에 어떻게 하겠냐고 했을 때 진짜 답변을 거기 피하셨대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정말 그 후보자 중에 누굴 뽑아야 될까 생각을 할 때에 저는 우리가 편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질문을 3가지만 드릴게요. 3분한테. 첫 번째, 지금 데이터 센터로 허가해 준 것이 절차상이라든가 법규를 제대로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를 3분 차례로 yes, no로만 얘기해 주세요. 절차를 지켰습니까? 아니면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3분이 예 하고 아니요라고 하면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답변할 성격이 아니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잠깐. 자료를 미리 보셨으면 이미 얘기를 다 하셨고 저 그게 말씀을 보통 자료를 다 보셨고 했기 때문에 이거가 절차상 문제라든가 법규에 문제가 있었냐 없었냐를 저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으로서 3분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빨리 또 다른 질문 넘어갈게요. 거기에 대해서 3분 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보충해 주십시오. 저는 분명히 촉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아니, 예, 저 아니요만 답변해 주시죠. 잠깐만요. 재검토라고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촉구한다고요. 병행해서 하겠다고 했고요. 예, 그건 당사 후에 얘기하신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거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답변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 잠깐 개입할게요. 다른 분들도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 수 있으니까요. 주요 질문 한 가지만 하시는 걸로 하고 이번 답변 듣고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드릴게요. 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지역에 들어올 수 없는 시설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3분 중에 3분 중에 오직 아니오라는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럼 제가 좀 끝나고 한 번만 말씀 안 하셨는데. 그래요? 네, 아직 답변 안 하셔서 저는 답변 안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질문 중에 선거 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답변을 회피했다고 하시는 거는 제 답변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분명히 제가 제 SNS를 통해서 이거는 구청장님이 결자 해지해 주셔야 된다고 촉구했다고 지금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답변 회피한 거 아니고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 주민분들이 충분히 오해하시고 걱정하실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위법이냐 아니냐는 예,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잠깐만 됩니다. 절차를 지키고 법규를 준수했느냐 거기서 예 아니요로만 질문한 겁니다. 제 질문은 일단 소통 근데 과정이 자꾸 얘기를 다른 걸로 하시면은 저는 아니요라고 생각하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만약에 잠깐만 위원님 근데 죄송한데 다른 분들도 질문하셔야 되니까 하나만. 네. 자, 여기 환경 영향에 상당히 공해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신다고 생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례로 제가 얘기를 잠깐 하나 드릴게요. 여기 전기가 5메가와트예요. 이 아파트가 1.2메가와트를 쓰고 있습니다. 1734호가. 그런데
5메가와트 4배예요. 그 다음에 그 부하가 걸릴 때 여름에 같은 경우는 1.8배, 그 9메가와트를 써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 발전기가 돌려가면서 주민들이 저 혈액수 한 10혈액수, 15혈액수 나오는 그게 꼭 그 귀신 그 소리 지르는 것처럼 소리 나는데 물론 그 보충 주파수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 잘 안 될 수 있어요. 환경평가 엄청 죄송한데 그래서 짧게 이 환경평가를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환경은 환경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다시 한번 그거 좀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있겠죠. 지금 이 주민들께서 이미 전자파라든지 이거는 검증이 안 됐을 뿐, 그러니까 전자파가 얼마나 유해한지 검증이 안 됐을 뿐이지 그것은 위험할 수도 있고 안 위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위험하다는 건 전제로 해서 이걸 아니 환경 검토해봐야 공회에 죄송한데요. 계속 이게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질문을 듣고 답을 듣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질문을 하시면은 이제 그걸로 이제 차례는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이제 궁금한 게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분들 뭐 따로 답변하실 게 없으면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아직 답을 하고 계시니까 듣고 한번. 열성, 전자파, 그리고 화재의 취약성, 이런 것들, 소음, 분진, 이것 때문에 환경 영향에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습니다. 스위스 사례, 네. 덴마크 사례에서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서는 밀리가스를 최대한 낮춰서 애들 기준치에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미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그 질문하시려고 하셨던. 네.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됐을 때 한번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한번 어떤 게 문제인지 한번 쭉 훑어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자료를 들고 했을 때. 그래서 딱 보면 뭐 절차적 하자, 도로 아까도 뭐 도로 구역이라는 도로 구역은 완전히 행정 개념이에요. 전면도로는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가? 그러면 이 데스크에서 행정하시는 분은 그냥 평관 동안부입니까? 고가도로 전혀 연결성이 없는 거를 행정구역이라는 그런 이름 안에 그 건축 그 높이를 굉장히 상당히 높여줬잖아요. 그랬을 때는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도 안 거치고 저는 하나 놀란 게요. 우리가 자료를 달라서 요청을 했는데 자료 법률 자기네들이 담론을 다 받았다고 공개를 했어요. 근데 공개한 시점이 2월 며칠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보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는 허가를 받기 위해 법률적 자문을 받은 게 아니라 문제가 있고 난 다음에 사후 약방문으로 면피용 법률 자문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날짜 보고 놀랐어요. 아니 이거가 핵심이기 때문에 결정적 한방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절차적 하자가 중복된 사안입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과장 전결 뭐 그리고 맞습니다. 도로의 해석 문제 그리고 소방이나 뭐 이렇게 철도에 관련된 게 그런 안전에 관련돼서 다 그런 거 자문을 구했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도로들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받았는지를 그거를 다 완벽하게 보완해서 허가를 받지 못했으면요 이거 허가 취소해요. 맞습니다. 결과는 전자표본 거는 부수적인 문제고요. 그 진짜 이거는 그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도로라는 것이 연결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실제적으로 이용 가능한지 고가도로 그냥 하나 위에 있는 거 평면 도로 보면 그냥 있는 거죠 도로가. 그러면 이런 해석이 되면은 그리고 건축 그 도로 해석이 건축법상 나와 있진 않아요. 건축법과 그러니까 판례와 그 실질적인 그런 이용 개념이 세 개가 결합이 돼가지고 하는데 판례를 보면은 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첩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 후보님들도 저희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루고 있는데 공사는 계속 진척이 돼서 뭔가 어떤 중간점을 찾으실 수는 없으세요? 일단 공사는 중지를 해놓고 안 됩니까? 제가 그런 권한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안이 구청장 외에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후보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오셨으니까 여쭙고 싶은데요. 네. 저희는
일단은 이게 뭐 굉장히 짧게 끝나지 않을 일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내려다보거나 가까이서 봤을 때 공사 현장에서 뭔가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참을 수 없이 감정적 동요도 있고 힘들거든요, 그 자체로요. 그래서 이왕에 큰 뜻을 품고 나오셨고 어쩌면 이 세 분 중에 누군가 또 진짜로 구청장이 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아무리 예비 후보시라 하더라도 당장 오늘도 그렇고 월요일 날은 뭐 본격적으로 뭐 세우는 공사가 시작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런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사 중지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든 힘을 보태시고 노력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어필을 하셔야 저희도 안심이 되고 뭐 어쨌든 마음을 좀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지금은 뭐 그러면 권한이 없어서 아직은 뭐 못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굳이 여기 이렇게 모셔서 길게 얘기를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좀 그래도 뭐 작은 거라도 아니면 저희한테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당장 월요일 날 공사장이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할 테지만 이왕이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호소해 주신 예비 후보님들께서도 같이 뭔가를 해주셔야 저희도 기운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 부처부가 일단 답변을 좀 듣고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제가 먼저 답변드릴까요? 그 말씀하신 내용 동의합니다. 예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과연 저게 불이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그런 각도에서 우리 소방당국은 검토를 해봤을까? 이런 생각까지 저는 해봤습니다. 그 말씀의 전제 거기에 포함해서 그 정도로 그런 고민을 좀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그다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시키라면 가서 저기 옷 벗고라도 가서 누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권한이 없다는 말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저희는 예비 후보자격이지 부청장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편에 서서 하겠습니다. 선두에 서서 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확답을 해드리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더 덜 받게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한 그 사유와 똑같이 더군다나 거기다가 절대 저게 올라가기 저 개인적으로도 반대를 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저렇게 올라가가지고 주민들이 지금까지 스트레스 받은 것들 이런 소통이 부족했던 이런 전차사 문제점을 가지고 봤을 때도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구청장으로서는 그냥 외국적인 반대가 아니라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되고 제가 이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답을 아직 한 번 안 하셨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님께 공사 중지를 촉구하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 편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촉구하시는 거를 말로 하지 마시고요. 공식적으로 각 세 후보가 지금 현재 구청장한테 지금 향후에 구청장이 바뀔 수도 있고 주민들의 이런 지금 두려움 속에 떨고 있으니 이 지방선거 이때까지는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지해라. 이렇게 각자 의견을 그쪽으로 문서상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저희 주민들이 1월달부터 그 새 후보님들이나 이런 시의원님, 현재 시의원님들한테 저 또한 문자를 보내고 전화하고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저 답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주민들이 이러한 사항들이 심각한 사항들을 그렇게도 알려는데도 불구하고 예비 후보 이렇게 경선이 되니까 이제 와셔가지고 여기 오셔가지고 물론 이런 것도 감사하게 여기고 있지만 말로는 SNS에다가 촉구한다고 얘기하시면 무슨 소용있어요. 문서성으로 공식적으로 구청장한테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당 차원에서도 제가 솔직히 민주당에 이거는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저도 파란 거 다 찍었어요 여태까지. 제 손가락 자르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여기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잠깐만요. 거의 그건 얘기해서 할 얘기 아니에요. 아왜 못합니까? 오버합니다. 아니죠. 자, 여기는 민주당의 선거장이 아니에요. 자, 제가 정리할게요. 어쨌든 주민분들이 너무 이걸로 거의 2달 넘게 고생을 하고 계세요. 뭐 잘 아시겠지만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더. 예 말씀드려요. 지금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예. 우리가 후보 세 분이 예.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네. 다른 후보님들도 동의하신다면 우리 3자 명의로 부총장님 빨리 이거 준비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제안은 그렇게 저는 할 수 있으니까 하나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저한테 주면 저를 포함해서 후보님들이 동의하시면 거기다가 저희 주재한들은 주고 연대 서명해서 보내면 예, 되잖아요.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그러면 분은 어떻게 고청장님이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해 주실 겁니까? 예? 고청장님이 설명해 주실 겁니까? 본인상 후보를 건의한다는 거죠. 그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 원래 우리 30분까지 질의를 받기로 했었는데 마무리 발언을 각 분들이 그걸 하는 거냐고 확실하게. 잠깐만요. 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아니, 성격에 하는 거예요. 할 거예요. 아니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우리 저 세부 예비군 나오셨잖아요. 여기 있고 아까 제안을 저희한테 이대위한테 제안한 게 세 분이 나오셔서 똑같은 입장에서 사인해서 부총장 중립자 합시다 해서 세 분 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정치적인 쇼잉과 감정을 상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지 않고요. 잠깐만 제 말씀 좀 들어봐 주세요. 저는 내일 부총장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같이 하시라고요. 같이 안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부총장을 만나가지고 부총장님 그 지금 것이 아니 제가 내일 만나가지고 해결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부총장 만나서 부총장 뜻을 확인하고 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폴리부터 이제 질문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진짜 딱 마지막 한 번만. 좀 네, 질문이 맞습니다. 아니고 네. 질문이라기보다 제가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예, 다 만나 뵀어요. 예.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렸습니다. 저 여쭸어요. 이거 데이터 센터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이거 저희 못 살겠어요. 이래저래 해서 못 살겠어요. 저 다 해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때까지 아니 저 진짜요. 시위는 못 나갔지만 다 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약속하셨죠 분명히. 제가 그렇게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하지 마시고 지금 빨리 해주세요. 지금. 약속을 지금 빨리빨리 지켜주세요. 네. 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뭐 촉구한다 이런 정치적인 행위는 대화가 되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어나셔야 되니까 그럼 마무리 발언 한마디만 하고. 잠깐만요. 자, 여기서 다음 스케줄이 있으시니까 이시분에서 같이 오늘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인사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드립니다. 위원님 가시고. 마무리 발언.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끝나는 걸로 이 토론회가 끝나는 걸로 해서 간다고 하면 저 밤 12시고 밤 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부르신다면 앞으로 자주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좀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걸로 하시는 거예요? 안 하세요? 마무리 발언? 마무리 발언 하세요.
생각이 1월